네, 안녕하세요. 마이멘토멘트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강의입니다. 디지털 분야 총정리. 여러분이 1강, 2강 또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못 들으셨던 분은 이거를 들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강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3강의 내용에서 핵심은 자소서하고 면접에 관해서 좀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자기소개서 질문 위주로 보면은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자, 우리 여성 지원자분, 보통 자기소개서를 쓰면은 경험 같은 거 쓰실 때 어떤 경험을 뽑아서 쓰는 걸 좋아하세요? 학교 생활에서 뭐 경험이라든지 동아리의 경험이라든지 자소서 쓸 때 뭘 중점적으로 보세요? 일단 기업의 인재상을 좀 찾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을 좀 생각을 해서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근데 본인 입으로 얘기했듯이 인재상에 맞는 경험을 찾는 행위가 왜 그러겠어요? 읽는 사람이 이 친구는 이런 인재상에 맞는 경험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디지털 분야의 채용자의 기본 마인드는 뭐냐면 디지털 분야를 뽑고자 하는 사람은 저 지원자가 디지털 분야에 경험이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정말 하고 싶구나. 이걸 느끼야겠죠. 일반 분야의 자소서와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많이 착각들 하는 게 디지털 분야라다 보니까 이 자소서를 써놨는데 읽어보면은 자소서인지 무슨 전산 기술서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막 전문 용어 잔뜩 써가지고 그러면 우리 여성 경험자분이 만약에 인사 담당 직원이라고 쳐. 네. 근데 인사 담당 직원이 솔직히 말해서 뭐 전문 용어 빅데이터 이런 거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막 빅데이터가 어쩌고 썼어. 그럼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읽고 싶겠어요? 안 읽고 싶겠어요? 안 읽고 싶어. 그쵸? 예, 단호하게 안 읽고 싶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맞아. 나락에도 안 읽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오히려 안 좋다는 얘기예요. 내가 빅데이터든 AI든 이런 거를 해봤고 여기에서 어떤 거를 노력했고 이거를 쓰는 거지 그거를 했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꼭 그거를 명심하시면 자기소개서 쓸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얘기도 많더라고. 지원 동기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겠냐. 이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일반 지원 동기 할 때도 보통 우리 여자 지원자분 지원 동기 쓴다 그러면 왜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관심을 왜 가졌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고 여기 들어오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보통 쓰시죠. 네. 아니 다르게 쓰는 혹시 비법 있어요? 저는 그 산업군에서도 특히 이 회사를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를 좀 찾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문제야. 왜 예를 들면 은행원이라 그러면 왜 은행원이 돼야 되는지 산업에 대한 어떤 특징과 그게 나하고 맞고 내 역량과 맞고 그런 잘 표현하신 거예요.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도 은행 일반 지원하신 경우는 전반적인 은행이라는 전체를 보고 얘기 쓴 거잖아요. 근데 디지털 분야는 디지털이라는 특정 분야를 지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 디지털인지 어떻게 해서 디지털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여기 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입사를 하게 되면 디지털 분야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쓰셔야겠죠. 예,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특히 입사 후 포부를 많이도 물어보시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지원자분들은 입사를 해서 어떤 분야에 전체적으로 은행 업무를 안 다음에 특히 내가 뭐 예를 들면 기업 쪽에 뭘 해보고 싶다든지 이렇게 조금 자기의 개인적인 걸 덧붙이고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우리 여성 지원자분들은 어떻게 써요? 저는 입사 후 포부 쓰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입사 후 포부 쓰려면은 은행의 뭔가 시스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냥 인사 쪽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케이. 대부분 입사 후 포부 그러면은 1차적으로 입사원이 업무를 두루두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은행은 제너럴 리스트를 기본으로 해서 스페셜 리스트를 가야 된다라는 걸 선호해요. 물론 지금 디지털 분야도 스페셜 리스트를 뽑는 거잖아요. 그쪽에 전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영업점을 돌잖아. 업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요. 업무가 알아야 전문가가 되죠.
그런 구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입사 후 포부도 그런 마인드로 은행 업무를 잘 이해하고 잘 해서 거기에 맞아서 특히 디지털 분야에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다 이렇게 쓰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소서에 강조해야 될 사항은 바로 그런 분야예요. 너무 전문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자소서 내용으로 면접할 때 질문이 많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를 잘 썼어.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질문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질문 안 하고 얘는 잘 썼어? 그러고 그냥 내비둘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요. 팩트 체크 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잘 썼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 뭐냐면 자기소개서의 지원 동기라든지 입사 후 포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닿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잘 쓴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어떤 경험들이나 이런 걸 잘 녹여놨어. 두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특히 경험 형태가 잘 녹여있는 것들이 질문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궁금하잖아.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기 경험을 잘 안 녹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지금. 네.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질문을 자기소개서 안에서 하도록 유도를 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 면접관이 관심이 많아서 그때 그 상황이 어땠어요? 거기서 뭘 느꼈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 지원자분이 제일 잘 말할 수 있는 분야야. 진실되게 썼으면. 만약에 뻥쳤으면, 거짓으로 썼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이 진지하게 썼으면 그 안에서 내용을 물어보면 잘 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에서 내용 면접시 질문이 많은 거에서 두려우지 마시고 자기소개서에 자기 경험을 잘 녹이세요. 기타 조언해 주실 내용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 앞에 다 말씀드렸고, 가장 자기소개 쓸 때 중요한 건 뭐냐?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 그 지원 동기에는 반드시 왜 디지털 분야인지가 명쾌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두 번째 신경 써야 될 거는 입사 후 포부가 노출돼야 된다. 물론 면접 때도 질문하거든요, 똑같이. 그런데 자기소개서 특히 두 가지를 강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때요? 자소서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개념을 잡았어요? 어떠신가요? 물론 디지털 분야의 지원은 아니셔가지고 하지만 이게 일반 분야를 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같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면접을 한번 볼게요. 디지털 분야 신입 면접관의 마인드가 어떨 것 같아요? 특히 디지털에 관심이 있는지를 좀 유심히 볼 것 같아요. 맞아. 그 이유는 뻔하죠. 뽑아서 당장 데리고 다니면서 일 시켜야지. 뽑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자기 혼자 일 다 해야 되잖아.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하면 돼. 당연히 저 친구 뽑으면 내일 당장이라도 일 시켜서 일 잘할 수 있겠다라는 사람을 찾겠죠. 그런 관점으로 상대방한테, 면접관한테 나 일 잘할 수 있어요. 무슨 일을? 디지털 관련된 일을. 그 마인드를 줘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를 해야 돼요. 특히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에 대해서 강조해야 될 사항은 앞에 자기소개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히 말로 할 때하고 글로 쓸 때 약간 차이가 있어. 글로 쓸 때는 스토리텔링을 좀 천천히 해서 경험도 넣고 앞부분에 결론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보여준 시각적인 게 있잖아요. 말로 할 때는 무조건 한 단어로 귀에 꽂혀야 돼요. 왜 지원했는지가 첫 문장에 딱 꽂혀야 돼요. 그래서 첫 문장에 저는 왜 지원했습니다를 노출을 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고 이런 거를 덧붙여줘야 돼. 일반 쪽에 지원하실 때 본인의 지원 동기를 하면 어떤 점을 강조하려고 그랬었어요? 제가 관심 있다는 것을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한번 잘 어필해 보세요. 아직 정리 안 되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디지털 관련 지식에 금융 지식이 필요한지. 디지털 분야라는 게 금융권, 은행의 디지털 분야잖아요. 당연히 베이스는 금융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빅데이터가 뭐고 이런 것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은행의 기본 상품도 아셔야 되고 뭐 고환율, 고금리 이런 현재 상태에 어때야 된다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고 시사적인 것도 관심 가지셔야 되고 특히 금융 쪽에 그 다음 질문도 비슷한 질문이거든요. 면접을 위한 준비에 꼭 필요한 지식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디지털 분야의 지식은 잘 정리돼 있을 거예요. 그 외에 디지털 쪽의 업무로 있는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디지털 뱅킹을 지원하는 은행이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 디지털 뱅킹 다 꼼꼼히 다 해보셔야 돼요. 그 다른 은행도 해보시고 비교할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디지털 분야에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 앤드 은행에 대한 상식, 금융 상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 면접에 코딩이나 빅데이터, AI 등 전문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강조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또 물어보시거든요. 이거는 면접관이 실무자가 그쪽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유도할 때 답하시면 돼요. 너무 모든 거를 빅데이터나 AI 뭐 자기가 아는 쪽만 살려가지고 답하려고 그러시면은 답변이 한계가 와요. 제한이. 그러니까 넓게 폭넓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온라인 마케팅 쪽 지식도 필요한가요? 물어봤어요. 우리 여성 지원자분은 온라인 마케팅 관련해서 좀 해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뭐 SNS나 블로그, 유튜브 이런 거. 해본 경험은 없는데 주변에서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도 이게 눈요기로는 하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시겠네. 그죠? 직접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쪽에 관련된 지식이라보다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카페나 블로그나 SNS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는 걸 좀 같이 이렇게 눈여겨보세요. 직접 한번 클릭해서 보시고 친구가 있다는 것도 알아보고 그러면 지식이 빨리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다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굉장히 우리 여성 지원자분들 급 피곤해 보이시네. 아니십니까?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재밌어요? 네. 예, 재밌어요. 저랑 있으니까 재밌죠? 네. 예, 그렇게 강제로 재밌다고 받고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자, 조언해 줄 게 뭐냐?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 여성 지원자분은 일반직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는 디지털 분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지만 디지털 분야나 일반 분야나 면접은 똑같아요. 즉 뭐냐? 지원 동기, 자기의 역량의 강점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거기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접관이 이 친구가 정말 여기에 관심이 있고 정말 하고 싶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게 1순위예요. 그게 안 잡히면 다른 것까지도 격가지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잘 정리하셔가지고 나는 정말 이 디지털 분야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그걸 굳이 말로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의 경험과 노력을 설명을 해주면 면접관이 느껴요. 그렇게 일반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왜 은행원이 되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은행을 선택했는지 이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세 가지 핵심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강의는 강의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해보시고 그러면 경험도 쌓이시고 그러면 충분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고생하셨고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멘토 멘토 여러분 다 같이 파이팅!